그날 밤 안채에서는 아이 울음이 2번 났습니다. 한 번은 너무 빨리 끊겼고 한참 뒤 울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 사이 산파는 보자기를 들고 대문을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아들을 얻었다며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 들린 아이의 울음에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조선 중기 지방의 한 양반 집안 이야기입니다. 김씨 가문이라 불리는 이 집안은 대대로 독자만을 이어온 집이었어요.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혈통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이 집안 사람들은 후사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대가 끊기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했어요. 무당을 불러 점을 치고 집안 어르신들은 늘 산실 이야기만 했습니다. 문중 모임에서도 첫마디는 언제나 같았죠. 자손은 어찌 되어가는가? 그 집안의 실권은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쥐고 있었어요. 환갑을 넘긴 김씨 부인은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노려보면 하인들도 숨을 죽였죠. 김씨 부인에게는 단 하나의 집착이 있었어요. 바로 손자였습니다. 손자를 보기 전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늘 말했어요. 정실 윤 씨는 40을 넘긴 안주인이었습니다. 윤 씨는 시집 온 지 10여 년이 넘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윤 씨는 단정하고 말수 적은 여인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흡족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 씨는 젊은 시절 아이를 여러 번 가졌어요. 1번, 2번, 3번. 그러나 아이들은 끝내 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고요해졌어요. 산파가 윤 씨의 배에 귀를 대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죠. 윤 씨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은 베개 씻을 적셨지만 밖으로는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유산을 반복한 윤 씨의 몸은 크게 상했어요. 약을 다려 마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쓴 약 냄새가 안방에 배었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어요. 의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어요. 집안에서는 후사가 끊길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차를 마시며 김씨 부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대는 어찌 이을 것인가요? 김씨 부인은 대답 대신 차만 들이켰어요.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남편 이서방은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했습니다.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결국 포기했어요. 이서방은 집안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김씨 부인 앞에서는 고개도 들지 못했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은 하나였어요. 예, 어머니. 그뿐이었습니다. 윤 씨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죠. 그저 어머니 눈치만 살폈어요. 이서방의 어깨는 날로 구부러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겉으로는 대우했습니다. 안채의 살림을 맡겼고 하인들 앞에서는 안주인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실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빛은 날로 차가워졌어요. 윤 씨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집안에는 무당과 점괘 이야기가 잦아졌어요. 김씨 부인은 무당을 불러 집안 운을 물었습니다. 무당은 붉은 천을 펼쳐놓고 점을 쳤죠. 방울 소리가 울렸어요. 무당이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를 이을 인연이 다른 곳에 있사옵니다. 김씨 부인은 그 말을 굳게 믿었어요. 미신에 깊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무당의 말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죠. 윤 씨는 안방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었어요. 살림을 꼼꼼히 챙겼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김씨 부인에게 문안을 드렸죠. 하인들도 윤 씨를 함부로 대하진 못했어요. 하인들은 여전히 윤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안주인은 안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후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간만 흘렀죠. 김씨 부인의 조급함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어요. 어느 날 김씨 부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서방이 마루에 무릎을 꿇었어요. 김씨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첩을 드려야겠다. 이서방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히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 입술만 떨렸을 뿐이었어요. 예, 어머니. 소식은 곧 윤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말했어요. 마님, 큰마님께서 첩을 들이신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항변하지도 눈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겨울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습니다. 윤 씨의 손은 차가웠어요.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봄이 오던 날 첩이 들어왔습니다. 향월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었어요. 28, 아직 젊었습니다. 향월은 기방 출신이었어요. 기방에서 노래와 술을 팔다가 양반집 첩으로 들어온 것이죠. 대문이 열렸습니다. 향월이 천천히 들어섰어요. 치마는 깨끗했지만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수수한 비단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죠. 얼굴은 하얗고 눈매는 선했어요. 그러나 눈빛은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견뎌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향월은 안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윤 씨가 안방에 앉아 있었어요. 향월이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절했어요. 마님, 향월이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향월을 내려다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향월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짧은 한마디였어요. 향월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짓으로 물러가라 했죠. 김씨 부인은 향월을 곁에 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처소 바로 옆방이 향월의 거처가 되었어요. 윤 씨의 안방과는 멀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향월을 불렀습니다. 향월아, 이리 오너라. 향월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김씨 부인이 향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곁에 있거라. 외로울 것이다. 향월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은혜가 크옵니다. 어머님. 김씨 부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향월의 말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향월은 안채 규율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았어요. 언제 문안을 드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하는지, 하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영리하네. 기방에서 배운 게 아니겠어. 향월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했어요. 말수가 적었고 행동이 빨랐습니다. 어느 날 향월이 부엌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약을 다리는 냄새가 났어요. 쓴 냄새였죠. 향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윤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찌감치서 지켜봤죠. 윤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약을 알아본다. 기방에서 온 여자가 약을 안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 씨는 알았습니다. 향월은 외출할 때마다 큰 보자기를 직접 챙겼어요. 하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고 나갔죠.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향월이 돌아올 때면 보자기가 비어 있었어요. 때론 다시 무언가로 불룩했습니다. 윤 씨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첩의 일에 정실이 참견할 수 없었죠. 이서방은 점점 향월의 처소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어요.
그 다음엔 보름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어느새 이서방의 발길은 향월의 방으로만 향했습니다. 윤 씨의 안방엔 불이 꺼졌어요. 달빛만 창틀을 비췄습니다. 윤 씨는 혼자 이불을 덮었어요. 차가운 이불이었죠. 안채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보고가 윤 씨를 거치지 않았어요. 먼저 김 씨 부인에게 갔습니다. 그 다음엔 향월에게 전해졌죠. 윤 씨는 나중에 들었어요. 하인 하나가 윤 씨에게 왔습니다. 마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윤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 채우도록 하여라. 하인이 머뭇거렸어요. 이미 작은 마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씨 부인은 향월을 두둔했습니다. 하인이 실수를 하면 윤 씨를 불렀어요. 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윤 씨가 마루에 섰습니다. 김 씨 부인이 낮게 말했어요. 안주인이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윤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어머니. 향월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소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옵니다. 김 씨 부인이 향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향월아. 윤 씨는 굳이 맞서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아침엔 밥을 짓고 낮엔 살림을 돌보고 밤엔 잠을 잤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채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하인들도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김 씨 부인은 향월을 자주 불렀습니다. 향월아, 몸은 괜찮으냐? 향월이 공손히 답했어요.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김 씨 부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것이 복이다. 윤 씨는 그 말을 들었어요.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윤 씨는 향월의 몸가짐을 살폈습니다. 향월은 늘 자신을 낮췄어요. 김 씨 부인 앞에서는 더욱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 앞에서는 달랐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윤 씨는 찻잔을 들었어요. 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쓴맛만 남았죠. 불안은 말없이 쌓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향월이 김 씨 부인을 찾아왔어요. 향월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김 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를 가진 듯합니다. 김 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이냐? 향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그런 듯합니다. 김 씨 부인은 벌떡 일어났어요. 향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하인들이 뛰어갔습니다. 의원이 와서 향월의 맥을 짚었어요. 한참을 살폈습니다. 향월이 의원을 힐끗 바라봤어요.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소식이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안채에 울렸죠. 김 씨 부인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문중 어른들께 알려라. 서둘러.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축하 인사를 건넸죠. 대가 이어지겠구려. 다행이요. 참으로 다행이요. 김 씨 부인은 기뻐하며 대접했습니다. 술상이 차려졌어요. 안채는 잔치집 같았습니다. 향월의 처우가 달라졌습니다. 김 씨 부인은 향월을 더욱 곁에 뒀어요. 향월의 방에 새 이불이 들어갔습니다. 좋은 음식이 매일 올라갔죠. 하인들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향월을 지나칠 때 허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작은 마님, 진지 드셨습니까? 작은 마님, 필요하신 것 없으십니까? 안채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향월의 방으로 향했어요. 김 씨 부인도 하루에 몇 번씩 향월을 찾았습니다. 윤 씨의 말은 가볍게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살림 지시를 내려도 하인들이 먼저 향월에게 물었습니다. 마님께서 이리 분부하셨는데 작은 마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섰습니다. 김 씨 부인은 산실 준비를 명했습니다. 아직 달이 얕았지만 서두르라 했어요. 산실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좋은 자리를 골라라. 하인들이 안채를 살폈습니다. 산실은 안채 깊숙한 곳에 정해졌어요. 윤 씨의 안방과는 멀었습니다. 오히려 김 씨 부인의 처소와 가까웠죠. 윤 씨는 그 결정을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이불이 들어가고 병풍이 쳐졌어요. 약재가 쌓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건이 늘었죠. 어느 날 향월이 김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산파가 있습니다. 김 씨 부인이 물었어요. 어디 사람이냐? 이웃 고을에 솜씨 좋은 이가 있다 들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옵니다. 김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라. 데려오너라. 며칠 뒤 산파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인이었어요. 얼굴은 무표정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향월이 산파를 안내했어요. 윤 씨는 마루에서 산파를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죠. 윤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윤 씨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어요. 근처 산파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산파는 향월의 배를 살폈습니다. 맥을 짚고 물었어요. 언제부터였느냐? 석 달쯤 되었습니다. 산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달이 흘렀습니다. 향월의 배가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떤 날은 배가 크게 보였고 어떤 날은 작아 보였어요. 윤 씨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며칠 전보다 배가 작아 보인 날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어요. 무당도 자주 불렸습니다. 김 씨 부인은 무당에게 아이 성별을 물었어요. 아들이냐? 무당이 점을 쳤습니다. 처음엔 아들이라 했어요. 아들이옵니다. 다음 주엔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사옵니다. 그 다음 주엔 또 달랐어요. 아들의 기운이 강하옵니다. 김 씨 부인은 점괘만 믿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바뀌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뜻이 그러한 것이다. 이서방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향월의 방을 드나들고 안채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살림장부를 직접 챙겼습니다. 매일 밤장부를 펼쳐봤어요. 산실 준비에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약재값, 산파사례금, 무당 비용, 돈이 물쓰듯 나갔어요. 윤 씨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저 장부에 기록만 했어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출산이 가깝다는 말이 돌았어요. 김 씨 부인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실을 깨끗이 하여라. 부정 타지 않게 조심하라. 김 씨 부인은 윤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윤 씨가 다가갔어요. 김 씨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산실 출입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주인이온데. 김 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부정이 탈까 염려된다. 알겠느냐? 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어요. 예, 어머니. 갈등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윤 씨는 밀려나고 있었어요. 안채에 있으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안채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인들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습니다. 김 씨 부인은 무당을 또 불렀어요. 붉은 천이 산실문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 부인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윤 씨가 김 씨 부인의 방으로 갔어요.
김 씨 부인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앉거라. 윤 씨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김 씨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어머니. 김 씨 부인이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산기가 있지 않느냐.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안채를 피하는 것이 낫겠다. 부정이 탈까 염려된다. 윤 씨의 손이 떨렸어요. 안채를 피하라는 말. 그건 정씨를 쫓아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주인인데. 김 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알고 있다. 하나아이가 중요하지 않느냐. 근신하는 것이 옳다. 체면을 앞세운 말이었습니다. 윤 씨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쫓아내는 것이었죠. 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 씨 부인 앞에서 윤 씨는 늘 작았습니다. 예,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손짓으로 물러가라 했죠. 윤 씨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오후 윤 씨는 별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인들이 짐을 날랐어요. 이불, 옷, 장롱. 윤 씨의 물건이 하나씩 안방을 떠났습니다. 안방이 텅 비었어요. 윤 씨가 10여 년 머물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방엔 향월이 들어갈 것이었죠. 별채는 안채와 멀었습니다. 마당 하나를 건너야 했어요. 윤 씨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은 좁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어요. 윤 씨는 이불을 폈습니다. 차가운 이불이었어요. 윤 씨는 그 위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안채가 보였습니다. 멀었어요. 안채의 출입이 자연스레 끊겼습니다. 김 씨 부인이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안주인 마님은 근신 중이시다. 함부로 찾지 마라.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이제 윤 씨를 거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인들은 윤 씨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김 씨 부인에게 갔어요. 그 다음엔 향월에게 전했습니다. 살림 열쇠도 옮겨졌습니다. 원래는 윤 씨가 관리했어요. 곡간 열쇠, 장롱 열쇠, 안채 열쇠. 이제 그 열쇠는 향월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윤 씨를 찾아왔어요. 마님, 쌀독을 채워야 할 듯합니다. 윤 씨가 답했습니다. 열쇠는 작은 마님께 있다. 하인은 머뭇거리다 돌아갔습니다. 향월은 안채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김 씨 부인 곁에 늘 있었어요.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오늘 저녁상은 가볍게 차리거라. 산실 쪽 불을 더 지펴라.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따랐습니다. 김 씨 부인은 윤 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윤 씨는 별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이서방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향월의 방에 있었어요. 윤 씨는 별채에서 소식만 들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가끔 왔어요. 마님, 산실 준비가 끝났답니다. 윤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밤마다 산실 쪽이 분주했습니다. 윤 씨는 별채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불빛이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였죠. 산파가 밤마다 움직였습니다. 산실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보자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 씨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 시각에 왜 나가는가? 산파는 한밤중에도 집을 나갔습니다. 대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새벽에 돌아왔죠. 보자기가 다시 불룩했습니다. 윤 씨는 관습과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출산 전에 산파가 밤마다 외출하는 일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나설 명분이 없었어요. 윤 씨는 이미 별채에 있었습니다. 안채 일에 참견할 수 없었죠. 김 씨 부인이 막았어요. 윤 씨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실은 자리에 있으되 배제되었습니다. 이름만 안주인이었어요. 실권은 없었죠. 윤 씨는 밤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안채를 바라봤어요.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윤 씨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산실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하인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별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안채를 바라봤죠. 출산이 시작되었나 보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안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김 씨 부인이 직접 명했어요. 아무도 들이지 마라. 산실은 부정 타면 안 된다. 하인들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윤 씨가 다가가도 막았어요. 마님, 안 되옵니다. 나는 안주인이다. 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부인께서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별채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윤 씨는 별채에 머물렀습니다. 창문으로 안채를 지켜봤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갔죠. 김 씨 부인은 산실을 지켰습니다.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아들을 점지하소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산실 안에서는 향월이 누워 있었어요. 산파가 곁을 지켰습니다. 무당도 있었죠. 붉은 천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윤 씨는 별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차를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안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울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구나. 울음소리는 작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왔죠. 윤 씨는 귀를 기울였어요. 울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음이 한참 들리다가 갑자기 끊겼어요. 고요해졌습니다. 윤 씨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한참 뒤 다시 울음이 들렸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울음이 끊겼다가 다시 났다. 시간이 너무 오래 비었어요. 아이를 달래는 것 치고는 고요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윤 씨의 가슴에 불안이 퍼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안채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하인들이 뛰어다녔어요. 물을 날랐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나갔죠. 윤 씨는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어요. 안채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도 윤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윤 씨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마님, 그뿐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하인 하나를 붙잡았어요. 아이는 무사하냐? 하인이 머뭇거렸습니다. 소인은 잘 모르옵니다. 너는 산실에 있지 않았느냐? 하인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섰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깔렸어요. 윤 씨는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았죠. 무당이 산실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붉은 옷자락이 휘날렸어요.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김 씨 부인이 무당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괜찮은 것이냐? 무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늘의 뜻이 깊사옵니다.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김 씨 부인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얼굴이었죠. 이서방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산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혔죠. 윤 씨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창밖을 보니 산실 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림자가 보였어요. 보자기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산실 문을 나와 대문 쪽으로 갔어요. 산파였습니다. 저 시각에 왜 밖으로 나가는가? 윤 씨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산파가 대문을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윤 씨는 마루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한참 뒤 산파가 돌아왔습니다. 보자기는 여전히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 했죠. 윤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엇을 가져왔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별채에 왔어요. 마님, 진지 드시겠습니까? 윤 씨가 물었습니다. 산실은 어찌 되었느냐? 하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인은 잘 모르옵니다. 또 같은 대답이었어요. 윤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무언가 감춰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울음소리, 산파의 움직임, 무당의 표정, 하인들의 침묵,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그러나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별채에 갇혔어요. 안채 출입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안채와 별채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겨우 마당 하나 사이인데 천리 같았어요. 윤 씨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씨 부인이 윤 씨를 불렀어요. 하인이 별채에 왔습니다. 마님, 대부인께서 부르십니다. 윤 씨는 별채에서 일어났어요. 치마를 여미고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안채 마루를 밟았어요. 나무 결이 낯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곳이 남의 집처럼 느껴졌죠. 김 씨 부인이 대청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윤 씨를 보자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야, 아이가 태어났다. 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어요. 김 씨 부인은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아들이다. 아들이야.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향월의 자리는 확고해졌어요. 후사를 낳은 여자.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죠. 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아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김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직은 안 되겠다. 어머니, 저도 이 집안 사람이온데. 김 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단호했어요. 산후조리가 끝나야 한다. 아이도 약하다. 부정 탈까 염려된다. 또 부정이었습니다. 윤 씨는 이제 부정을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 집안에 해가 되는 사람. 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 어머니. 김 씨 부인이 말을 이었어요. 당분간 별채에 머물거라. 산실이 안정되면 다시 부르마. 당분간. 그 말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 씨는 알았어요.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윤 씨는 돌아섰습니다. 안채를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에 끌렸죠. 마당을 건너며 뒤를 돌아봤어요. 안채 문이 닫혔습니다.
완전히 단단하게. 산실 출입은 여전히 막혔습니다. 하인들이 문을 지켰어요. 윤 씨가 다가가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대부인께서 금하셨습니다. 윤 씨는 매일 안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이를 아는 사람. 향월이었습니다. 윤 씨는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만 들었어요. 울음소리도 멀리서 들렸습니다. 희미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안채 복귀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김 씨 부인은 계속 핑계를 댔어요. 산후조리가 중요하다. 아이가 아직 약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날이 갈수록 핑계만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 시간은 흘렀지만 윤 씨는 별채에 있었어요. 향월은 안채에 남았습니다. 산실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김 씨 부인도 향월 곁에 머물렀죠. 하루 종일 안채에 있었어요. 하인들이 향월을 섬겼습니다. 작은 마님, 진지 드시겠습니까? 작은 마님, 탕약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마님, 필요하신 것 없으십니까? 작은 마님. 그 호칭이 하루 종일 안채에 울렸어요. 이제 안채의 주인은 향월이었습니다. 정실 윤 씨가 아니었죠. 윤 씨의 출입은 제한되었습니다. 별채에서 안채로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김 씨 부인의 허락이었습니다. 정실이 자기 집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윤 씨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문안 드리러 가겠다. 하인이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부인께서 오늘은 피곤하시답니다. 그럼 내일은? 내일도 산실 일이 바쁘시답니다. 핑계였습니다. 윤 씨를 막는 핑계였어요. 윤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아무도 별채에 오지 않았어요. 하인들도 필요한 때만 왔습니다. 밥을 날라주고 빨래를 가져가고 그뿐이었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 씨는 혼자였습니다. 별채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차를 마셨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윤 씨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윤 씨는 스스로 방을 정리했습니다. 하인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이불을 개고 옷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정실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죠.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윤 씨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예전엔 곱던 손인데 이제는 갈라지고 거칠었어요. 안방의 권력은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살림 열쇠, 장부, 곡간 관리 모두 향월의 손으로 갔어요. 윤 씨는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안주인이었죠. 하인 하나가 실수로 윤 씨에게 왔어요. 마님, 장부를 확인하셔야. 말을 멈췄습니다. 윤 씨에게 장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얼굴이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향월에게로 갔어요. 윤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향월의 방에만 있었어요.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향월을 돌봤죠. 윤 씨는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윤 씨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문을 바라봤어요. 발소리가 들리길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지 않을까? 혹시 찾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달빛만 창틀을 비췄습니다. 윤 씨는 혼자 이불을 덮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한겨울인데 방의 불도 약했어요. 윤 씨는 밤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실 밤의 발소리를 떠올렸어요. 하인들이 뛰어다니던 소리, 보자기를 든 그림자, 끊겼다 다시 시작된 울음. 산파가 밤중에 나가던 장면이 겹쳤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대문을 나가던 모습. 돌아올 때는 무언가를 들고 왔던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
관습에서 벗어난 조각들이 맞물렸습니다. 향월의 배가 들쭉날쭉하던 것, 무당의 말이 바뀌던 것, 산파의 낯선 얼굴, 밤의 외출, 두 번의 울음. 윤 씨는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를, 아니지 아이가 없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어요.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숨이 가빠졌어요. 그러나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윤 씨만 화를 입을 것이었죠.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이었어요. 윤 씨는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윤 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터질 것이라는 것을. 정실은 가장 낮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별채에 갇혔어요. 아무 권력도 없었습니다. 이름만 안주인이었죠. 실권은 모두 빼앗겼어요. 윤 씨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안채를 바라봤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김씨 부인과 향월의 목소리였어요. 즐거워 보였습니다.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안채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하인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였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듯 했죠. 윤 씨는 별채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윤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어요. 안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어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별채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윤 씨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가 이상하답니다. 열이 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답니다.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 그 말에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물러가거라. 안채에서는 김씨 부인이 산파를 급히 불렀습니다. 산파가 헐레벌떡 왔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김씨 부인이 다그쳤어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아이가 왜 이러느냐? 열이 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네가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아니냐? 산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소인이 보겠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맥을 짚고 배를 만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죠. 손이 계속 떨렸어요. 김씨 부인이 재촉했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빨리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산파의 입이 떨렸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이상하다는데. 혹시 그날 밤 내가 본 게? 한 하인이 용기를 냈습니다. 앞으로 나섰어요. 대부인, 말씀드릴 것이 있어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사옵니다. 김씨 부인이 급히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냐? 하인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출산날 밤 산파가 보자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안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하인을 바라봤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인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보자기를 여전히 들고 있었는데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산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향월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산실 준비물을 가져온 것이옵니다. 필요한 약재였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어요. 아니옵니다. 한밤중에 약재를 구하러 나갈 리 없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났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다른 하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점을 봤사옵니다. 아이 울음이 들렸다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요하더니 다시 울음이 났습니다. 또 다른 하인이 거들었어요. 나도 그랬소. 울음이 끊긴 시간이 너무 길었소. 이상했소. 하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윤 씨에게 정갈이 왔습니다. 마님, 대부인께서 안채로 나오시라 하십니다. 윤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치마를 여미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매만졌죠. 윤 씨는 별채를 나섰습니다. 마당을 건넜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곧았어요. 윤 씨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죠. 안채 대청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 향월, 산파, 하인들. 20명은 넘었어요. 모두가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자리에 섰습니다. 허리를 펴고 섰어요.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주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김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이 일을 어찌 보느냐? 윤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산파를 보고 향월을 보고 하인들을 봤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어머니? 김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가 이상하다. 하인들이 그날 밤 이상한 것을 봤다고 한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산파를 바라봤어요. 산파에게 묻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산파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출산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산파가 더듬거렸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첫 아이 울음은 언제였느냐? 오후였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산실의 순서를 묻겠소. 아이가 나온 뒤 무엇을 먼저 하느냐? 산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윤 씨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관습대로라면 탯줄을 먼저 끊고 아이를 씻기고 산모를 돌봐야 하오. 그런데 그날 밤 당신은 중간에 밖으로 나갔소. 산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윤 씨는 하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대들이 본 것을 다시 말해보거라.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밤중에 산파가 보자기를 들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한 시즌쯤 뒤에 돌아왔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소. 별채에서 울음이 한 번 났소. 그리고 끊겼소. 고요했소. 한참 뒤에 다시 울음이 들렸소. 고요한 시간이 너무 길었소. 김씨 부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윤 씨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울음과 두 번째 울음 사이에 산파는 밖에 나갔다 왔소. 무엇을 했겠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산파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약재를 구하러 나간 것이옵니다. 윤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밤중에 어느 약방이 열려 있었소. 산파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윤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소? 산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김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산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김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빨리 말하지 못하겠느냐? 산파는 울먹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산파는 향월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향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백해졌죠. 산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자그마님께서 미리 부탁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가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짜로 꾸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준비해 오라 하셨습니다. 안채가 술렁였습니다. 하인들이 입을 막았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비틀거렸습니다. 몸이 휘청였어요. 하인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산파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었어요. 첩자리를 지키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웃마을에서 갓난아이를 미리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향월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무릎으로 기어가며 계속 털어놓았어요. 제가 이웃마을 가난한 집에서 사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작은 마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가짜였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사내 아이를 산실에 들였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속임수였어요. 김씨 부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향월의 모든 계산이 드러났습니다. 기방에서 배운 수완, 살아남기 위한 거짓, 집안을 속인 계략, 안채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인들이 웅성거렸어요. 김씨 부인은 주저앉았습니다. 윤 씨는 끝까지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고닫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죠. 승리를 즐기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 김씨 부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청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이 일은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하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 수치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입을 놀리는 자는 쫓아낼 것이다. 집안 체면을 지키는 것. 그게 김씨 부인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진실보다 체면이었습니다. 산파는 그날 밤 쫓겨났습니다. 짐도 꾸리지 못했어요. 하인들이 산파를 끌어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몰렸죠. 김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 마을에 발들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목숨을 보장하지 못한다. 산파는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산파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향월도 며칠 뒤 집을 떠났습니다. 김씨 부인이 직접 말했어요. 짐을 꾸려라. 이 집을 떠나거라. 향월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김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입을 닫혀라. 내가 어머니라 부를 자격이 있느냐. 향월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보자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튿날 새벽, 향월은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하인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이 닫혔죠. 윤 씨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향월의 뒷모습이 작아졌어요.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셨죠.
데려온 남자아이도 돌려보내졌습니다. 김씨 부인이 하인에게 명했어요. 이웃 마을로 가서 아이를 돌려주어라. 돈은 주지 마라. 하인이 아이를 안고 갔습니다. 아이 부모는 아이를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수로 끝났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계략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집안에서는 그 일이 금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지워졌습니다. 윤 씨는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 다시 섰어요. 열쇠도 돌아왔습니다. 장부도 다시 윤 씨 손으로 왔죠. 하인들은 다시 윤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윤 씨는 예전처럼 살림을 챙겼습니다. 꼼꼼히 살폈어요.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깨진 채로 맞춰진 느낌이었어요. 이서방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 씨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안방에 오지 않았어요. 윤 씨도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겉으로만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낮이면 살림을 돌봤어요. 하지만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김씨 부인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침상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숨 소리가 벽을 넘어왔습니다. 무당을 부르지 않았어요. 점괘도 치지 않았습니다. 미신에 매달린 대가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 부인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김씨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윤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 어머니. 김씨 부인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수고가 많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씨 부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차만 마셨습니다. 쓴 차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씨 부인은 병들어 누웠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윤 씨가 곁을 지켰어요. 약을 다리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았을 뿐. 윤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었죠. 김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윤 씨는 상주로 섰습니다. 예를 다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치렀죠.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 혼자 안채를 지켰어요. 이서방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윤 씨는 안채를 되찾았습니다. 정실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밤이면 윤 씨는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쓴 차였어요. 집안은 지켜졌으나 사람은 남지 않았습니다. 자리는 이스되 온기는 사라졌어요. 윤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화가 지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하나씩 떨어졌어요. 이것이 욕심이 남긴 것이었습니다.